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악인을 잡아 지옥 같은 고통을 선사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내 사무소를 찾아오는 이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을 품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머리를 길게 기는 눈앞의 부인 또한 마찬가지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검은 불꽃이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제 딸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웃으며 목숨까지 빼앗아간 남자를 죽여주셨으면 합니다. 범인을 불태워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원망의 불꽃이었다. 제 머리를 보세요. 아주 길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자르지 않았어요. 왜죠? 딸은 미용사였어요. 제 머리를 잘라줬던 날에 살해당했죠. 그래서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의뢰인은 비통한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이름은 사와타리. 그녀는 스라의 외동딸을 두고 있었다. 유미코, 일어나! 출근해야지! 어떡해! 지각하겠다! 유미코 씨는 한창 때의 숙녀로 효심이 깊은 착한 딸이었다고 한다. 생전에 유미코 씨는 미용사로 일했었다. 언니, 저 남친 생겼어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어머, 정말요? 오늘은 더 예쁘게 잘라줘야겠네. 직업 특성상 유미코 씨는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엄마도 참 뭘 마중까지 나오고 그래. 나도 이제 다 컸는데. 한창 나이인 여자애가 밤까지 돌아다니는데 엄마로서 걱정이 안 들겠니? 의뢰인은 늦게 퇴근하는 딸을 자주 데리러 가고는 했다. 의뢰인은 한 달에 한 번 딸이 머리를 잘라주는 걸 삶의 낙으로 여겼었다. 짜잔! 고귀한 귀부인처럼 잘라봤어. 어때, 엄마? 어머, 예뻐라. 제주도 좋지, 우리 딸.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의뢰인에겐 보물이나 다름없었다. 유미코 씨에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었다고 한다. 어머님, 부디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엄마, 걱정하지 마. 케이타 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가 있다니 참 다행이구나.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었다. 여보, 유미코가 곧 결혼해. 드레스 입은 모습이 얼마나 예쁠지. 딸을 훌륭하게 키워 좋은 곳에 시집 보내겠다고 천국에 있는 남편과 약속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머리 자르는 날이 찾아왔다. 우리 엄마 완전 미녀가 따로 없네. 10년은 회춘한 것 같아. 얘도 참 부끄럽게 왜 그러니? 고맙다, 유미코. 마음에 쏙 드는구나. 설마 그것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오늘도 늦게 퇴근하지? 엄마가 데리러 갈까? 아니야, 괜찮아. 남자친구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어머, 그랬니? 데이트 잘하고 오렴. 그날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의 막이 열린 것이다. 밤 1시가 지나도록 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얘가 왜 이렇게 늦지? 심지어 연락 한 통 없이. 두 사람 다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생겼나?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한참 동안이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자니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미코, 너 지금 어디야? 미안해, 난 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꺼질 듯한 딸의 목소리와 케이타 씨의 비명이었다. 유미코! 무슨 일이니? 유미코! 그걸 끝으로 전화는 다신 연결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의뢰인은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갔다. 딸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니 비명이 들렸어요. 그리곤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의뢰인의 비통한 호소에 경찰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종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두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미코, 어디 있니? 유미코. 형사님, 제 딸은 아직 못 찾았나요? 예, 면목 없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기분이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여보세요, 사와타리 씨 되십니까? 네. 상상도 하지 못한 비보가 의뢰인에게 전해졌다. 사와타리 씨의 따님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일행인 남성분의 시신도 바로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유미코! 경찰서에
딸과 케이타 씨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더 끔찍한 사실은 두 사람의 시신이 난도질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대체 어쩌다가 누가 이렇게 끔찍한 의뢰인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장소는 사람?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쓰레기장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만 시신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함께 5개의 봉투에 나뉜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형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이었다. 딸이 숨을 거둔 그날은 의뢰인이 머리를 자른 날이었다. 다영언니 딸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기다려 주십시오. 범인은 반드시 체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이 건을 엽기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체 뭐더라는 거야? 난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데 그날의 전화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데 범인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겠어. 의뢰인의 인내심은 기어이 한계에 달했다. 의뢰인은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아둔 돈을 가지고 뒷세계로 뛰어들었다.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좋아. 선수금 30만 엔만 주면 내 알아봐 주지. 알겠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꼭 좀 알려주세요.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댈 만한 건 뒷세계의 정보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뒷세계 인간에게 평범한 주부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했다. 30만 엔만 더 있으면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인가요? 그럼 여기 이게 아주머니 상대로 사기를 치네. 확 회쳐버릴까 보다. 그런데 그때 두 청년이 의뢰인의 앞에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은 마치 맹수 같은 광기를 지니고 있었다. 받아라. 전설의 사나이 사코에게 직접 전수받은 얼굴 찍기. 아니, 전 그런 거 가르친 적 없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서는 무어라 형언하기 힘든 귀여운 분위기가 느껴졌었다고. 자, 여기 돈 돌려줄게. 저놈 지갑에서 빼낸 돈도 좀 넣었어. 아니 그냥 제 것만 돌려주셔도 되는데. 이 주변은 질 나쁜 놈들이 있어서 위험해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사코? 나랑 놀자. 의뢰인은 금발의 청년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청년은 한 술집으로 의뢰인을 데려갔는데 그곳의 마담이 코쿠인가에서 명물로 통한다는 것이었다. 여기 마담이 대단한 정보통이거든요.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의뢰인이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마담이 입을 열었다. 어서 와요, 사타리 씨. 따님의 사건은 정말 유감이에요. 네? 그 말에 의뢰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담이 말하길 의뢰인의 사건은 업계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돌았었다고 한다. 딸을 살해한 범인을 찾는 사연 있는 여성.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것도 그렇네요. 마담,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가요? 청년의 질문에 마담이 대답하길. 알다 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미 정보가 내 앞으로 들어왔었으니까. 네?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단 말인가요? 제발 제게 가르쳐 주세요. 좋아요. 단 듣기 전에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예요. 마담의 말에 의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의 이름은 타카야나기. 코쿠엔가일에 어슬렁거리는 망난이에요. 사쿠, 너도 그런 놈이 구역에서 행패를 부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니? 타카야나기, 그놈이 내 딸을. 그렇죠. 면목 없습니다. 타카야나기 히데토시. 그것이 딸을 죽인 원수의 이름이었다. 타카야나기는 전형적인 망난이었다. 야, 물건은 제대로 준비했겠지? 그럼요. 최고급 품으로 준비했습죠. 성격은 급하고 유치하며 또한 못 말리게 난폭했다. 놈은 매일 밤 술이나 약에 흠뻑 취한 채 폭력성을 발산했다. 여자 어디 괜찮은 여자 없나? 폭력성을 분출하는 대상은 여성들로 그놈 손에 살해된 여성이 한둘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타카야나기는 이상 성욕자였다. 마침 저기 있군. 옆에 남자까지 끼고 말이야. 놈은 남의 여자를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제 욕구를 채웠다. 의뢰인의 딸과 그의 약혼자도 놈의 타깃이 되었다.
우선 남자부터 처리하고 머리통을 깨주마. 놈은 밤길을 걷던 케이타 씨에게 냅다 망치를 휘둘렀다. 그런 뒤 두 사람을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가 가차없이 폭력을 날렸다. 미안해. 난 이제 유미코 씨는 죽기 직전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무자비한 폭력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아, 속이 다 후련하네. 야, 저것들 갖다 버려. 놈은 두 사람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리했다. 진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분노로 숨을 가쁘게 쉬었다. 그래요, 분하시겠죠. 고작 형사처벌로는 부족해요. 그런 쓰레기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해요. 마담은 그리 말하며 의뢰인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내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줄게요. 범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정의로운 괴물을. 우리 사꾸는 착하기도 하지. 이리 와, 진하게 키스해줄게. 그렇게 해서 내 사무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다. 모든 설명을 마친 뒤 의뢰인은 바닥에 엎드리고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얘기 들었어요. 이주인 씨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딸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서와타리 씨. 애원하는 그 목소리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통함과 범인을 향한 증오가 배어 있었다. 그때 의뢰인이 악기 같은 표정으로 외쳤다. 유미코는 내 보물이었어요. 딸을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게 내 꿈이었다고요.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내 딸이 그딴 놈한테 살해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부탁입니다. 범인을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은 마치 피를 토하는 듯한 울부짖음이었다. 사랑하는 딸을 빼앗긴 어머니의 통곡이었다. 힘없이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내가 어찌 뿌리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유미코, 너와 함께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한을 거두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니까. 술과 약에 취해 본인의 쾌락을 채우고자 무고한 여성의 미래를 짓밟은 죄. 버러지 같은 놈. 기대해라. 널 위해 특별히 그 고문을 준비해둘 테니. 이 고문에 당하고 제정신을 유지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놈은 광란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우린 의뢰인에게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타카나기의 은신처로 향했다. 외관부터 끔찍한데요. 하여간 센스하고는. 악당의 머릿속은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 늘 그렇지 않았나. 이 괴상한 디자인을 그려야 했던 업자가 불쌍할 따름이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한구레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들 몸에 상처가 있는데요. 평행으로 찢어진 걸로 봐선 클로로 공격당한 모양이군. 클로라, 상당히 마니악한 무기를 쓰는 걸 보니 여간 미친놈이 아닌 듯 싶다.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나타났다. 넌 죽어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시궁창 인생일 테니까. 가면을 쓰고 한구레들을 클로로 공격하는 남자의 모습은 앞만 봐도 변태 같았다. 저 미치광이의 정체는 뭘까? 정답은 루카가 알고 있었다. 선생님, 저 사람 루크 크로바르 씨예요. 인형 뽑기 기계로 사기치다가 교고쿠 구매에서 소외당한 그 사람이요. 무례하군요. 방금 그 말 그냥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교고쿠금이 조직원이란 말을 들으니 남자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성도 수긍이 갔다. 루크라는 자는 교고쿠금이 선대보스가 살아있던 시절에 소소한 사기 행각에 가담했었다고 한다. 아무도 뽑지 못하도록 크레인을 약하게 개조해. 알겠나? 예. 그래서 사죄도 못하고 조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듣기로는 지금의 보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코쿠엔가이의 치안을 지키고 있대요. 그랬었군. 이거 일이 귀찮게 되었다. 그런데 루크가 나를 보고는 찔에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고문 소믈리에 이주인 시게오. 날 알고 있나? 내 얼굴도 뒷세계에서 꽤나 알려진 모양이다. 나로선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설마 날 잡으러 온 건가? 난 그냥 크레인만 약하게 개조한 게 다야. 염려 마라. 우리의 표적은 네가 아니라 이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암만 그래도 그런 사소한 일로 고문까지는 안 해요. 우리의 대답을 듣고 루크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만하면 놈도 알아들었을 테지만 혹시 모르니 단단히 일러두기로 했다. 네가 얼마나 날뛰건 내 알 바 아니다. 다만 다카야나기는 우리가 데려간다. 알겠나? 그럼요.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럼 되었다. 우린 이 남자를 앞장세워 잔챙이들의 처리를 맡기기로 했다. 그 후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선행을 쌓아 조직으로 돌아가고 말 테다.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루크가 혼자 열심히 싸워준 덕분이다. 바보짓을 했다고는 하나 루크는 엄연히 쿄고쿠구미의 전투원이다. 스피드가 부족하군요. 등짝을 찢어드리죠. 그의 뛰어난 신체 능력에 한구레들은 맥도 못 추고 쓰러져 갔다. 타카야나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마약 냄새가 풀풀 풍겨왔다. 뭐야 넌? 옷은 거지같이 입어가지고. 내 옷이 뭐 어때서? 무례하군. 넌 왜 악행을 거듭하지? 무슨 악행? 남의 여자 뺏어서 죽어라고 패는가? 그게 내 취향이니까. 추악하구나. 이번엔 네가 맞아봐라. 루크가 타카야나기의 앞면에 주먹을 꽂았고 루카가 놈의 뒤에서 목을 졸랐다. 자, 가져가시죠. 감사한다. 자, 죽도록 고문받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고문에는 그자도 함께하기로 했으니 타카야나기를 고문실로 옮기자 중술사 리헤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범죄자란 것들은 어쩜 차는 얼굴마저 이토록 눈에 거슬리는지. 그럼 제가 깨우죠. 리헤이는 전 세계의 독충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다. 그런 리헤이가 꺼낸 것은 이 아인 암티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네, 페르비안 자이언트 지네다. 소녀의 자극적인 키스랍시다. 어떠신지. 뱀마저도 죽이는 지네에 물린 타카야나기가 추억에 몸부림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눈 뜨자마자 놈은 생난리를 피웠다. 그 커다란 지네는 뭐야? 하지마, 오지 말라고! 이런,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 어떤 악인일지라도 나는 묻는다. 그것이 나의 신조니까. 2년 전 넌 술과 약에 취해 아무 죄 없는 남녀를 학대하고 끝내 살해했다.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스럽지도 않은가? 죄스럽긴 웃기지도 않는 소리. 남의 여자 빼앗는 게 얼마나 짜릿한 일인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다니까. 대체 뭘까 이놈은? 정녕 인간이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썩어빠진 쓰레기는 또 오랜만이다. 너 같은 건 이를 모조리 부러뜨려야 돼. 그렇다면 나도 사정 봐주지 않고 잔혹하게 구는 수밖에. 머릿속에 자기 욕구밖에 안 들어있다니. 리헤이, 루카와 시작한다. 그러죠. 우리 애들도 배가 많이 고플 테니. 네, 선생님. 루카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스위치를 눌렀다. 놈을 지옥에 떨어뜨릴 스위치를. 그러자 투명한 케이지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솟아나왔고 놈은 그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뭐야 이건? 당신은 귀여운 아이들의 먹이가 될 거랍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놈이 악을 질러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칠 여유마저 사라졌다. 왜냐면 무수한 습격자들이 놈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목이다! 저리가! 밑에서 기어오르는 이 벌레는 또 뭐고? 위에서는 모기가 그리고 밑에서는 진드기가 타카야나기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과거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는 죄인을 숲의 나무에 묶어놓은 형벌이 있었다고 한다. 풀어줘! 따려워 죽을 것 같아! 이 형벌은 눈이 녹는 시기에 모기가 대량 발생할 때 행해졌으며 죄인은 극심한 가려움에 끝내 광란하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 나는 리헤이의 협력을 얻어 세계 각지에 서식하는 여러 종의 모기와 진드기를 추가로 공수해왔다. 놈의 전신을 덮치는 가려움은 더욱 강렬해져 간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크릴 상자는 검을 꽂아 넣을 수 있대 벌레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살을 좀 찢어놔야 벌레들이 피를 빨아먹기가 수월하겠지?
진드기가 상처를 통해 몸에 침입하는 느낌은 그 무엇보다도 끔찍하리라. 강인한 병사라도 한나절이면 정신이 나가 사망하게 되는 가혹한 고문이다. 가려워. 제발 몸 좀 긁게 해줘. 살려줘. 살려줘. 다카야나기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친 듯이 살려달라 애원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린 배를 잡고 복수했다. 들었어 리헤이? 우리더러 살려달라는데. 물론 들었죠. 정말 우습네요. 웃겨. 왜 웃어? 다카야나기는 그런 우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었다. 아까 네가 그러지 않았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웃기기 짝이 없다고. 웃으면 네 몸을 갈갈이 찢어주지. 온몸의 피를 벌레에게 빨아먹히며 죽어라. 그 후 12시간 정도가 지나 놈은 광기 어린 표정을 지은 채 사망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세상에 악인이 이리도 많은데 나는 너무나도 무력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한 줄기 빛이에요. 이로써 의뢰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행위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